2026년 2월 28일 페르시아 만해 협폭 34km, 이 좁은 바닷길 하나가 막혔습니다. 그 순간부터 서울 주유소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도쿄 공장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주유소에 품절 안내판이 걸렸습니다. 인도 서부에서 가스 화장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중동에서 총이 한 방 울렸는데 아시아 전체의 밥상이 뒤집힌 겁니다. 이게 오늘 씹어먹는 경제학이 씹어드릴 진짜 결론입니다. 세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란과 한국 사이의 거리는 6,300km입니다. 그런데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경고를 날리는 순간 한국 정유사 4곳이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연결의 구조를 모르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절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식자님들, 오늘 이 대본 끝까지 씹어드시면 단 하나의 해협이 어떻게 아시아 40억 명의 생활을 바꾸는지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에픽 퓨리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UAE에 드론, 카타르의 폭격기,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이 경고가 울렸습니다. 어떤 배도 통과가 허용되지 않는다. 선박 통과량이 붕괴했습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AIS 데이터 기준 전쟁 발발 직후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과량이 평시 대비 약 85% 급감했습니다. 평소 하루 100에서 135척이 통과하던 해협에 선박이 사라진 겁니다. 150척의 유조선이 해협 밖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 해협이 막히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에서 3%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2024뮨 기준 이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약 84%가 아시아 시장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아시아 전체가 234km 바닷길에 에너지 생명선을 걸고 있는 겁니다. 국제 유가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1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카타르 LNG 시설이 드론 공격으로 가동을 멈추자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50%, 아시아는 40% 급등했습니다. 이게 전쟁 발발 며칠 안의 숫자입니다. 식자님들, 이제 아시아 각국의 실제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국가별로 씹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입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가 중동산입니다.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합니다. 국내 정유사사 SK, 이노베이션, HD 현대오일뱅크, GS 칼텍스, S오일이 비축한 원유 물량은 4월 말이 한계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을 긴급 확보했지만 한국의 하루 원유 소비량이 300만 배럴 수준이니 한 달이 채 안 됩니다. 석유화학산업 핵심 원료 나프타 공급이 끊기면서 국내 기업 대부분이 최소 가동률로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분석입니다.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국내 제조업 전체의 생산비는 평균 0.71% 증가합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입니다. 두 번째, 일본입니다. 중동 석유 의존도가 높은 일본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이란은 여기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적이 아닌 선박은 지나갈 수 있다. 일본 선박도 협의를 거쳐 통과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 번역하면 이겁니다. 미국 편에 서지 않으면 석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에너지 외교를 택해야 하는 일본의 딜레마가 시작된 겁니다. 일본 정부는 비축유 방출과 보조금을 병행하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지만 공장 에너지 비용은 이미 폭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도와 동남아시아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인도 서부에서 가스 화장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주유소들이 품절 안내판을 내걸었습니다. 인도는 실용적인 외교를 선택했습니다. 이란과 협상을 통해 국영해운공사 유조선 2척의 해협 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더 심각합니다. 이 나라 수출의 약 85%가 섬유입니다. 그 섬유의 원료인 합성 섬유는 중동 석유화학 원료에 의존합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방글라데시 의류 공장이 멈추고 전 세계 의류 가격이 오릅니다. 네 번째, 중국입니다. 중국 선박은 이란의 허가를 받아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차관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란과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가진 나라에는 통과를 허용하고 있다고. 이 전쟁에서 에너지 공급망이 이미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편에 선 나라들 vs 이란의 우호적인 나라들. 이게 달러 패권 균열의 또 다른 챕터입니다. 식자님들, 이제 이 전쟁의 진짜 구조를 씹어드리겠습니다. 이란은 지금 에너지 인질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국산 원유는 계속 수출하면서 다른 나라 원유는 봉쇄합니다. 블룸버그가 전쟁 발발 이후 18일간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페르시아만을 빠져나간 원전 2720만 배럴 중 4분의 3이 이란산이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를 막으면서 하루 1억 4천만 달러, 한화 약 2,100억 원 의원 유수출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루트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동부에서 서부 양부 항구로 연결되는 1200km 송유관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500만 배럴을 홍해를 통해 수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존 호르무즈 해협 수출량이 하루 2천만 배럴이었습니다. 송유관 수송 능력은 전체 물동량의 7분의 1 수준입니다. 우회 루트를 쓰면 수송 비용이 50에서 80% 더 오릅니다. 그리고 홍해가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후티 반군이 홍해 공격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머스크가 다시 희망봉 노선으로 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도 막히고 홍해도 막히고 희망봉 우회는 수송기간이 몇 주 더 늘어납니다. 이게 플랜 B가 없는 세계 경제의 현실입니다. IEA 국제에너지기구가 사상 최대 규모 인사 억 배럴의 비축 유방출을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공급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경고했습니다. 극단적 장기화 시나리오에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120에서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으면 글로벌 물가 상승률이 0.6에서 0.7%포인트 높아집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와 바클리즈가 동시에 경고했습니다. 해협 통행이 장기 제한될 경우 고유가 상태가 지속될 위험이 크다. 식자님들, 이 위기 속에서 한국은 어디 서 있습니까? 아픈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세금과 환율, 국제 제품가 변동이 최종 가격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일본은 정부 보조금으로 가격 상승을 막습니다. 미국은 자국 생산 기반으로 충격을 흡수합니다. 한국은 그 쿠션이 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격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첫 번째, K방산이 이 전쟁에서 검증받고 있습니다. 걸프 산유국들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막아내는데 한 국산 천궁 이 방공 시스템이 실전 투입됐습니다. 이란 드론 한 대를 격추하는데 미국산 패트리엇은 수십억 원이 들지만 천궁2는 더 경제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전쟁은 무기 시장의 실증 무대입니다. K방산의 실전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다변화의 기회입니다. 이 위기는 한국이 중동 원유 70% 의존이라는 구조적 약점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원유 수입 재검토, 미국산 셰일 오일 확대,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위기는 항상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세 번째, 한국 선원 183명이 호르무즈에 묶여 있습니다. 선박 26척이 발이 묶였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입니다. 이 전쟁이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식자님들,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34km짜리 해협 하나가 막혔습니다. 서울에서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하노이 지유소에 품절 안내판이 걸렸습니다. 방글라데시 공장이 멈출 위기입니다. 인도 화장장이 가스 없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게 연결된 세계의 민낯입니다. 전쟁은 그 나라만의 불행이 아닙니다. 에너지 공급망, 물가, 환율, 공장 가동률을 타고 지구 반대편 서민의 밥상까지 흔들립니다. 우리가 국제경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씹어먹는 경제학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씹어주신 식자님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